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6강 시간으로서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입니다. 먼저 이 높이 제한은 뭐냐면 지표면, 땅 표면을 말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가로구역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은 뭐냐면,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이쪽도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또 나 있고, 이렇게 나에 있을 때, 이런 도로로 둘러싸인 요 지역, 요런 게 가로구역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로구역입니다. 자, 가로구역, 둘러싸인 지역. 이러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 공고하냐면 바로 허가권자가 그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한 후에 지정하고 공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적용 시. 자,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화 적용. 이때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건축법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1.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건축을 이제 우리가 짓습니다. 이게 바닥 면적이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자, 이쪽이 북쪽. 자, 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똑바른 북쪽이라는 얘기죠.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말하죠.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렇게 좀 띄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째. 높이 10m 이하인 부분. 자,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야 됩니다. 1.5m 이상. 두 번째. 높이 10m를 초과할 때, 자, 이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두 번째, 정남 방향입니다. 이번엔 정남 방향, 남쪽. 자, 이쪽이 남쪽이겠죠. 이 남쪽 방향을 말합니다.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높이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1의 규정, 바로 이 1의 규정, 이걸 얘기합니다. 1의 규정, 정북방향 규정이죠. 1의 규정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대지 조성 사업 지구인 경우. 세 번째, 광역 개발권 및 개발 촉진 지구. 광역 개발권 및 개발 촉진 지구. 네 번째, 국가산업단지. 이건 다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이고요.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여섯 번째, 정비구역인 경우. 자, 일곱 번째, 정북방향입니다. 자, 정북방향.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이고요. 여덟 번째, 역시 정북방향입니다.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첫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자,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입니다. 창문. 두 번째의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두 동 이상 건축. 자,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는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적용 제외. 그러니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2층 이하로서, 자,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답니다. 2층 이하로서. 자, 그러면 3층이면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8m가 아니어도. 자, 2층인데도 8m 넘어 9m면 역시 그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2층 이하로서 8m,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 제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정의를 보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게 특별건축구역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정권자. 누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지 지정권자를 알아보면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지정 대상은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 제한. 이번 지정 대상은 방금 얘기했고요.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구역인데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자연공원. 자연공원. 세 번째,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네 번째, 보전산지. 산지인데 보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네 가지 지역이나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제를 하는가. 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첫째, 지정신청. 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기간을 말하는 게 지정신청기관이 요청을 했어요.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제 거짓.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정 해제해야죠. 자, 세 번째.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없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자, 네 번째.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에 불가능한 경우. 자, 위반을 했는데 시정이 불가능해.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건축구역 두 번째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는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 신청 기간. 지정 신청은 지정 신청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정 대상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지정 신청 기간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자, 누구에게 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게 되면 건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광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신청 기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이 심의가 끝나면 이제 고시와 송부 결정이 됐을 때입니다. 고시와 송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자, 지정, 변경, 해제. 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입니다.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 신청 기간에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또 송부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그럼 지정 변경 효과, 지정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합니다. 요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지정 변경의 효과는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별체 알아봤고요.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6강 시간으로서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 건축 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